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기관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기관이라는 게 무엇일까?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그 의사를 표시하고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람, 자연인이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외부에 그 의사표시도 하고요.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리고 일도 보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데 법인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실체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머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 법인도 사람의 머리, 뇌, 팔, 다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법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결국 법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마치 사람의 머리, 팔, 다리처럼 그렇게 법인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오장육부, 팔다리 같은 거죠. 우리가 신체 기관이라고 하잖아. 신체 기관. 그래서 사람을 치면 뇌, 머리, 팔, 다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이러한 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기관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의제됩니다.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법인의 기관,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 뇌, 팔, 다리라고 볼 수 있는 기관은 무엇이 있느냐? 종류부터 보면 사물을 처리하는 기관, 즉 사람으로 치면 팔, 다리죠. 수족과 같은 게 집행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우리가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 그리고 그 이사는요, 필수기관입니다. 필수기관. 즉, 법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이 필수기관이고, 그것이 바로 이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는요, 그 법인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입니다. 이사가 없는 법인이란 없어요. 그게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기관을 의결기관이라고 합니다. 의결기관.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거죠, 뇌. 그래서 그런 의결기관으로서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사원총회도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원총회가 뭐죠? 사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원총회입니다. 뭐 4월 5일 날 모여서 다수결하고 이런 거. 즉, 사원들이 모이는 것이 사원총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존재합니다. 재단법인은 애당초 사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재단법인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재단법인은 어떻게 해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를 그때그때 결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설립자의 뜻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의사를 따로 결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설립자가 이렇게 해. 그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의사결정 기관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원도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라는 게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감독기관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감독기관은 감사라고 부릅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는요, 이사나 사원총회와 달리 필수 기관이 아니고 임의 기관입니다. 즉, 이런 기관을 둘지 말지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려면 두고 말려면 말고 그게 감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보통 사회생활 하다 보면 회사에 일반 주식회사나 이런 데 보면 감사가 다 있잖아요. 그거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상법상 그런 회사들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들을 말하는 거니까 감사를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서 이거는 뭐 필수 기관이나 임의 기관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런 기관들 이사나 감사, 사원총회 이런 기관들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하는 기관 그리고 계속 쭉 있는 기관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잠깐 두는 임시적인 기관으로서 뭐 이사의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할 때만 잠깐 두는 기관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중요한 필수 기관으로서 법인이라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가리지 않고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이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는요, 자연인의 하나다. 즉, 사람만이 이사를 할 수 있고요. 법인은 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는 무조건 자연인, 사람만이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쵸? 일을 봐야 되니까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관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었죠. 40조 제5호. 그래서 이사는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해임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법 57조를 보면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즉, 반드시 이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수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면 그게 사단이든 재단이든 간에 이사가 없을 순 없어요. 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인의 사무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법 5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법인 일을 봐요. 그리고 이사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정관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이때는 과반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즉 이사들이 모여서 그때 과반수로 결정하고 다만 정관에 다르게 정해놨으면 정관대로 하고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그냥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사는요, 이렇게 법인 사무를 보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9조를 보시면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각자의 굵은 글씨를 써놨죠. 그 말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들은요, 각자가 모두 대표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사가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관에 뭐 공동 대표권을 행사해야 된다. 항상 같이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대표하는 이사를 따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면 원칙은 각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원칙적으로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면 각자가 다 대표권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가 3명인데 항상 단독으로는 대표를 할 수 없고 같이 대표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사 중에 한 명을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관으로 다르게 정하면 그런 취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라고 돼 있죠. 즉, 그 말은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결에 따라서 대표권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갖다 쓴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겠어요? 대리가 뭐죠? 대리는 어, 나 대신 일을 봐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리인이 행한 대리 행위의 효과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을 정해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하면 그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의 효과는 본인한테 미치는 거. 그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디에도 쓴다? 법인의 대표에도 쓴다는 거예요. 갖다 쓴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의 대표인 이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법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 이사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리에 관한 규정들 전반이 그 법인의 대표로서 이사가 한 행위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는 할 수 있고 요런 건 못하고 요거는 할 수 있고 저건 못하고 이렇게 제한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이때도 그런 제한은요. 정관에 반드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그 제한이 없다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걸고 싶으면 정관에다가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대표권은 어떤 제한이 있어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제한을 걸 수 있고요. 또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결로서 대표권을 또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원들이 모여서 이사 너 대표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너 혼자 하면 안 돼. 대표할 수 없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은 있지만 그 대표권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는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정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결로서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표권을 정관이나 사원총회 의결로 대표권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 제한을 걸어둔 대로 이사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하죠. 어쨌든 정관이나 사원총회 의결로 정한 그런 그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그 법인 내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인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외부인은 정관도 모르고요. 사원총회에서 어떻게 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외부인은. 그쵸?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없는 외부인이
이사와 어떤 법률 행위, 법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사가 그냥 그 자기 대표권에 걸려 있는 제한에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거 안 하고 그러면 모두가 해피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걸어놓은 제한을 초과해서 넘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제한한 행위를 이사가 해버리는 거예요. 제3자, 외부인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한을 걸어둔 그런 이사의 대표권이기 때문에 대표권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면 이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건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너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인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외부인은 그걸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외부인한테도 아, 이거는요, 이사가 그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제한을 걸어뒀고 그 제한에 따르면 이사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네?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3자는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겠죠? 황당하겠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니네가 정관이나 사원총회로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해서 그게 제한을 걸어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난 모르지. 그냥 민법상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각자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했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외부인 제3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이제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표권을 제한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법인의 등기를 할 때, 즉 법인 등기를 할 때 만약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을 했다면 그 제한 사항도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민법 제49조 2항 9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등기부는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등기든 법인 등기든 누구나 등기는 다 열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등기는 어디 있겠어요? 등기소에 있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면 내가 그 부동산의 주인이든 아니든 내가 그 법인의 이사든 아니든 관련이 있든 없든 사원이든 아니든 간에 누구나 아무나 다 등기부는 열람도 하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공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공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공시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3자, 외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부를 보고 아, 이 이사의 대표권에는 이런 제한이 걸려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등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 외부인, 제3자한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 그 대표권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걸어놨고요. 그건 등기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부 안 봤어요? 이렇게. 안 봤는데요? 볼 수 있는 왜 안 봤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등기된 거에 따르면 이사는요, 이런 행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제60조를 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외부인 제3자에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제3자면 다 포함돼요. 즉, 선의냐 악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법에서 선이다 악이다라는 말은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몰랐으면 선의, 알았으면 악의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악불문, 즉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3자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이사는요, 대표를 할 수 없어, 법인을.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즉, 악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권 제한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 비록 등기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너한테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선악불문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제3자가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안 했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을 했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등기 다 해라. 등기 안 하면 설사 외부인 제3자가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악의자라도 그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 대내적인 관계는 위임과 유사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임 관계에서는요. 그 일을 맡아서 사무 처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어, 잘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도 마찬가지로 민법 61조에 이사는 법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뭐냐? 그냥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잘했다, 성실하게 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막 엉망을 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65절을 보면 이사의 임무 해태, 해태라는 거는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게을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아서 손해를 끼쳤다. 법인에게. 그러면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임무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게을리해서 제대로 안 해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그 게을리한 이사의 잘못이니까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연대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일을 게을리한 그 이사가 2명 이상이다, 여러 명이다, 그러면 다 같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게을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공동 책임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기관으로서, 보조기관, 임시기관으로서 대리인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의 대리인. 62절을 보면요. 이사는 정관이나 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사가 여러분 법인 일을 봐야 되는데 법인 사무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사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사의 대리인입니다. 즉 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원래는 이건 내가 이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너무 바쁘니까 네가 대신 좀 해라라고 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쁘면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이사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이렇게 이사가 자기 일을 대신 봐줄 대리인을 선임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사원청의 결의에서 이거는 남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이사 네가 직접 반드시 해야 돼라고 해놓은 것들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대리인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남한테 일을 맡길 때도요. 특정한 행위,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일을 맡길 수 있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의 역할을 전부 다 통으로 남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나 여기 법인의 이사인데 나 요즘 피곤해, 우울해.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이사 일 좀 다 해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맡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사가 남한테 일을 맡길 때, 즉 대리인을 선임해서 맡길 때도요.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맡길 수 있지 포괄적으로 이사의 그런 어, 업무 전반을 그냥 통으로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제한이 걸려 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이사의 특별 대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사의 대리인이 아니고요. 즉, 앞에서는 이사의 대리인이죠. 즉, 이사가 자기 일을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특별 대리인, 특별 대리인. 이거는 이사의 특별 대리인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 즉 이익이 상충되는,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왜? 법인과 이사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때도 만약에 이사가 법인을 대표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법인이랑 이사가 이익 충돌 상황에서 이사가 그때도 법인을 대표하게 되면 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부당하게 일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 즉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항에 관해서만, 그 사항에 관해서만 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대표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럴 때 그렇게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누가 법인을 대표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그때 특별한 상황에서 그때만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특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직무대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다시 정리하면 이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사가 충분히 법인을 대표해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일인데 이사가 너무 바빠. 나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네가 대신 일 좀 봐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 그게 이사의 대리인입니다. 다음으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 그 문제에 관해서만 이사는 대표권이 없습니다. 즉, 법인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특별히 이사 대신에 법인을 대표해서 일 봐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특별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직무대행자는 뭐냐면요. 이사가 멀쩡하게 있고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 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은 이사 일을 하면 안 된다. 법인의 이사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그래서 이 이사의 자격에 관해서 지금 소송을 할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이미 소송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법인의 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사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그 이사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앞으로 소송을 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분쟁이 있는 이 이사가 법인의 일을 할 수 없도록, 즉 이사의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정지해달라. 언제까지? 소송으로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시겠죠? 그런 게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 그래서 다툼, 이사의 자격이나 지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그 이사가 소송이 끝나는 동안만큼은 직무집행을 정지해라,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가 그러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오면 그 이사는 직무집행을 못해요.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 대신 누군가가 이사의 직무를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직무대행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민법 52조의 1을 보시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 이게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이고요. 또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대신 일봐줄 사람, 직무대행자, 이렇게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혹은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취소할 때는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사가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무집행 정지가 되어 있다면 이 사람 대신에 직무대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법인에게. 그렇죠. 그래서 제3자한테 알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고 대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남한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등기로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법 60조의 2를 보시면 이렇게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서 이사 대신 직무를 대신하는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되면 이런 직무대행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는 가처분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사무, 통상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법인의 통상사무라는 것은 어떤 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법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냥 보통 하는 업무, 일반적인 업무만 할 수 있고 법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지만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만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만약에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면 더 나아가서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가는 더 적극적이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무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법원이 허가를 해주면.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업무, 그냥 법인이 잘 손해를 안 보도록 유지만 하는 그런 통상사무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직무대행자가 이렇게 통상사무만 해라, 허가 없으면 어떤 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반해서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이때는 직무대행자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법인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자가 사고를 치면 이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법인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이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앞에 나왔던 직무대행자는 이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이사의 자격이나 지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사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이 사람은 이사를 선임하면 안 된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 이 다툼이 끝날 때까지, 즉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시 직무집행을 정지해라. 그리고 대신 네가 해라. 할 때 대신 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자죠. 그러니까 이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 그런데 법인은요, 이사가 필수기관이죠. 이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사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사를 뽑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사를 뽑을 때까지 그 잠깐 이사가 없는 동안 그때 임시로 이사 역할을 할 사람 그게 임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긴 경우에 이때 법인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에는 이사가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이사를 뽑으면 됩니다. 어떻게? 정관에 있겠지. 왜? 정관에는 필수 사항이 뭐예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수 사항이죠. 그럼 정관에는 무조건 법인이라면 이사는 어떻게 뽑는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방법에 따라서 없는 이사를 이제 뽑으면 됩니다. 새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까지 당장 누군가가 이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 이사를 뽑을 때까지 그 잠깐 기간이라도 잠시라도 이사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다. 없으면 법인에 손해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저희가 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새로 뽑아야 돼요. 그런데 뽑을 때까지 그 잠깐 동안 이사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지금 당장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새로 이사를 뽑을 때까지 임시로 이사 역할을 할 사람, 즉 임시이사를 선임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법원이 임시로 이사 역할을 맡을 사람을 선임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임시이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언제까지? 새로 이사가 뽑힐 때까지 잠깐 임시로 이사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사가 선임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할 일이 끝난 거죠. 나오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의 기관, 집행기관으로서 이사는 필수 기관이래. 그쵸? 그렇다면 등기를 칠 때, 설립할 때도 반드시 이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이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법인에게 이사가 없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필수 기관인데. 이사가 없는 법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가 없는 법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어. 혹은 행방불명이 됐어. 죽었어. 이러면 이사가 없는 거랑 똑같죠. 네,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잠깐 동안, 즉 이사를 새로 뽑을 때까지 임시로 이사 역할을 할 사람, 그런 걸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임의기관, 즉 둘지 말지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둬도 되고 없어도 그만. 그래서 민법 66조에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둘 수 있다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두었다, 감사를. 두었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은 뭐겠어요?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민법 67조에 감사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재산도 감사하고 이사가 업무 집행을 잘 하는지 감사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잘못된 것, 혹은 불비, 빠진 것 이런 게 있더라. 즉 문제가 있더라. 이럴 때는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이걸 보고하는 일도 감사가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사원들한테 보고도 하고요. 관청에게도 알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서 내가 감사인데 감사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총회를 소집해서 내가 감사인데 감사를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모이세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총회를 소집해서
감사도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사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법인의 기관으로서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4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긴 시간 설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